김호중. 그는 지금 가요계의 새로운 기준이 돼갑니다. 군백기가 없는 가수. 다들 그의 강력한 팬덤을 궁금해하죠. 지난 시간엔 가요계의 새 기준이 된 김호중 현상과 그 중심인 아리스의 철옹성 팬덤의 원인 찾아봤었죠. 그리고 2부에서는 무엇이 아리스를 그토록 똘똘 뭉치게 했는지, 군 입대 뒤에 팬카페 회원이 더 늘어나는 이 미스터리를 가능하게 한 게 무엇인지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두 세력, TV조선과 일부 안티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먼저 미스터트롯 탑6가 주인공인 영화 미스터트롯 더 무비의 네이버 영화 평점을 잠시 볼까요? 개봉 바로 다음 날인 10월 23일 금요일 아침 기준입니다. 10점 만점에 7.87. 댓글도 제가 함께 복사해 두었는데요. 실망이네요. TV조선. 재탕하는 것도 아니고 보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보려고 보긴 했는데 미트 편집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차라리 미공개 영상 같은 걸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듯 하네요. 콘서트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뽑아먹지. 요 정도밖에 안 느껴짐. 할머니 모시고 다녀왔는데 그냥 재방송 보는 느낌이었어요. 콘서트 실황도 아니고 그냥 방청객 리액션 제거한 미스터트롯이랑 사콜 다시 보는 느낌. 네, 이거는요. 제가 뭐 악마의 편집 이런 걸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개봉 바로 다음 날 제일 앞에 떴던 페이지의 댓글 4개를 캡처해뒀다가 연이어 보여드린 겁니다. 팬들의 실망이 상당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과연 팬들의 실망이 단순히 TV조선의 부족한 영화 편집 능력 때문만이었을까요? TV조선이 임영웅을 제외한 나머지 트롯맨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잠시 짚고 넘어가죠. 10월 25일 브레이크 뉴스를 보면 소설가 오정인 씨가 쓴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라는 아주 긴 영문 칼럼이 나옵니다. 그녀는 TV조선이 2020 트롯 어워즈를 하면서 임영웅에게 상을 6개나 몰아준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 행위가 과연 임영웅을 진짜로 위하는 태도인가 하면서요. 본문 구절 몇 개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비슷비슷한 발라드틱한 노래만 불러 과연 그가 부른 노래가 도무지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똑같은 창법의 임영웅. 그가 수년간 자신의 무명 시절을 도와준 형들 앞에서 내가 진이야, 이 팀의 자존심이 나야 라는 말을 방송 중 무시로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탑7 콘서트 때도 그랬다. 중고등학교 발표회 같았을 무대를 김호중과 장민호, 영탁이 제대로 프로적 자존심으로 끌어올려 주었다. 미스터트롯의 진정한 주인공은 군대 간 김호중까지 탑7 전체인 것을 진정 TV조선은 모르는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임영웅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걸 느끼게 될 거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나 상을 준다는데도 깔끔하게 불참한 전남 진도태생의 미스트롯 송가인의 기계가 놀랍고 신선했다. 소설가 오정인 씨는 2020 트롯 어워즈 무대에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이런 글을 쓰셨더군요. 이 글을 읽고 공감한 사람이 저만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영웅은 좋은 신인 가수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성품도 훌륭한 청년처럼 보입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죠. 그런데 이 청년을 아무런 애정 없이 오로지 상품으로만 대하는 TV조선이 지금 이 청년을 망치고 있다는 오정인 씨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2020년 미스터트롯은 코로나로 신음하는 전 국민에게 정말로 큰 기쁨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목요일 밤마다 TV 앞으로 불러들였죠. 김희재, 정동원, 이찬원, 영탁, 장민호, 김호중. 시청자들은 임영웅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를 보며 울고 웃었던 겁니다. 신인선, 나태주, 김수찬, 유지광, 강태관, 김중현 등등 그 외 모든 트롯맨들을 포함해서요. TV조선은 미스터 트롯 콘서트에서 김호중을 편집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김호중 팬 10만, 20만쯤이야 안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걸까요? TV조선은 바보가 분명합니다. 미스터 트롯을 사랑한 사람들은 탑세븐 완전체의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응원한 원픽 가수가 아니라도 그들 모두가 내 가족처럼 사랑스러웠기 때문이죠. 김호중의 팬이 아닌 사람도 김호중의 부재로 인해 콘서트의 격이 떨어진 걸 모르지 않습니다. 꼭 내 가수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프로그램 구성의 풍성함이 덜 할 수밖에요. 그런데 TV조선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일관성조차 없었습니다. 타 방송사 경연 프로그램이 결승전을 방송하던 날은 오로지 시청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갑자기 김호중 카드를 빼내들었죠. 선선한 가을날 반바지 차림의 탑세븐은 몹시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김호중 팬들 상당수는 이미 사랑의 콜센터와 TV조선에 오만정이 떨어진 뒤였죠. 미스트롯들도 임영웅을 제외한 나머지 트롯맨들도 그리고 언젠가는 임영웅조차도 TV조선을 고마운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김호중 팬들을 철저히 소외시킨 TV조선의 이 어리석은 행동은 가수 김호중의 팬덤을 더 똘똘 뭉치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내 가수는 내가 지킨다 정신을 심어주었으니까요. 안티들도 똑같은 행동을 했지요. 이상한 안티들에 대해서는 참 입에 담고 싶지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짧게 거론하겠습니다. 김호중에 붙어서 단물을 빨아먹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자 안티로 돌아선 일부 사람들은 어떤 이상한 사람하고 결탁을 합니다. 이 사람은 특종 기자라고 자신을 부르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한국방송기자협회에 연락을 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요, 명예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이 특종을 한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떤 거대한 사건에 정말 작은 한 조각을 자신이 캐낸 걸 가지고 그 사건 전체가 자신의 특종인 양 포장하고 다니던 사람으로 정식 기자협회 소속도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은 그 사람 이름도 모르더라고요. 그 양반이 특종이라고 우기는 그 사건은 이미 MBC에서 특종상을 받은 사건이라 기자협회 측에서 몹시 불쾌했습니다. 자, 기자 정신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을 수 없는 이 사람. 기본 중의 기본인 팩트체크조차 없이 안티카페라는 데를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앵무새처럼 그들의 말을 복사해 쏟아낸 뒤 특종, 단독 이런 이름으로 어려운 시절 다 보내고 이제 막 떠오르려는 한 사람의 인생에 태클을 걸어댔습니다. 그래놓고는 사과 한마디가 없었죠. 근데요, 사실 사과를 할 만한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이런 짓을 안 했겠죠. 팬분들은 이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져서요. 일단 오늘은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같은 직업군이라 자기 식구라서 내놓고 말을 못할 뿐 연예 기자들 사이에서 이분의 입지가 지금 어떨지는 본인만 모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뭐 본인도 알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 정식 기자도 아닌 사람한테 사과받는 것보다는 더 큰 사과를 이미 받았잖아요. 김호중의 파트너 아무도 모르게 자세한 내용은 9편 강 기자 사과보다 더 큰 것 받았다. 네, 요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시 팬무비로 돌아오죠. 김호중 팬무비를 볼까요? 댓글들은 볼 필요도 없죠.
평점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게다가 2차례나 연장 공연이 이루어졌죠. 이 두 번째 연장은 최교수 TV의 최영덕 교수님 역할이 참 컸습니다. 연장 공연 결정이 이루어진 당일은요, 김호중 팬무비 그대 고맙소가 전일 대비 400명이나 관객 수가 늘어났는데, 이 400명이라는 숫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숫자였기 때문에 연장 상영 결정을 내리게 된 거거든요. 이분은 대체 왜 이토록 김호중 씨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다 바치는 걸까 궁금해지더군요. 김호중, 가요계 새 기준이 되다. 군백기 없는 김호중 미스테리는 한 분의 댓글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장아레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길 가다가 누군가가 집단 폭행을 당하는 걸 목격한 것 같았다고. 그래서 내막을 알고 보니 너무 억울한 청년이더라. 네, 누구도 맞아선 안 되지만 그 맞고 있던 아이가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나서 찐 팬이 되셨다는 댓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벌어질 김호중 마법이 안티들 덕분에 좀 더 일찍 일어났다? 네, 이게 이번 칼럼의 결론이 되겠네요.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지금 그 특별한 아이는 이 모든 일을 그냥 묻어주고 싶어 한답니다. 일단은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하는 게 좋겠죠. 네, 앞으로도 계속 김호중에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빠져드는 건지에 대한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10월 27일 화요일 밤 10시 제가 첫 라이브 방송에 도전합니다. 구독, 좋아요, 라방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